이제 좀 골라준다는 점이다. 그 요거 볼면 이평옥산 수식 안 보인다는 분이 계신데, 요거 제가 댓글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보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우클릭하고 수식관리자 들어가서 신호 검색, 그 다음에 사용자 검색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새로 만들기, 여기다 수식 붙여 넣으시고 검색식명은 넣으시면 됩니다. 종볼람 상승 시그널 뭐 이런 걸로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화살표 색깔은 여기서 바꾸실 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핑크색이 좋으신 핑크색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수식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추세를 돌린 다음에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굉장히 잘 신뢰할 만한 지표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1년선을 놓고 보는데 1년선이 좋은 건 확실히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오는 모양을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이 중간선 1년선의 중간선이 그 이동평균선 1년선이랑 움직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20으로 놓고 보면 중간선은 이동평균선 21선이랑 똑같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표시해 놓으면 241선을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지금은 이제 요즘에 좀 핫한 종목들,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들 줄 그어가면서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라는 게 사실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어딨어라고 하지만, 이 차트가 다 가격의 종가들을 이렇게 쭉 시가, 종가,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종목의 가격이에요. 이 종목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를 긋는다는 거는 평균값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값. 아, 이게 이렇게 고점을 올렸구나, 이런 추세로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세의 움직임을 직선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직선은 당연히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 긋는 연습을 해보면서 종목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 요즘에 많이 보는 게 파라볼릭이랑 볼린저 밴드 1년선이랑 거래 대금을 많이 보는데, 파라볼릭도 추세 변경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이고, 볼린저 밴드 1년선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뚫을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참고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려드렸던 그 신호 화살표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큰 신뢰가 없다, 요런 추세였죠. 근데 여기를 변곡점으로 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이렇게, 그쵸? 여길 변곡점으로 해서 요 앞에서 이런 신호들이 떴고, 거래대금 들어왔고, 올라갔고, 그리고 가격대 안 떨어지고 있다가 사인 들어오고 급등을 해버렸죠. 요런 영역에서 보시면 돼요. 요런 영역에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상승 추세 그러면 어떻게 아냐? 이 볼린저 밴드 1년선의 중심선 혹은 241선이 이렇게 주가 밑으로 내려가고 우상향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상승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요런 구간도 보면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정배열로. 그러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고점에서 이렇게 저항받으면서 3,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기서 저점 높이면서 거래대금 빵 터뜨리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전고점 영역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 2015년도 대원화성 차트거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추세선은 굉장히 유의미하니까 습관처럼 그으세요. 습관처럼.
그런 관점에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위치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자, 세원은 세력주입니다. 세력주고 지금 1년선이 꺾이려고 하다가 꺾이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요거 추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요렇게 요 코로나 하락 꼭지점에서부터 요렇게 그으면 이제 쌍바닥이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이 단기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그어도 되고요, 이 몸통에서 그어도 됩니다. 그건 본인 이제 성향대로 하시면 되고, 요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바뀌었죠. 이제 저점만 요런 데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상승 추세일 수 있다. 그리고 종목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단기 추세를 돌린 이후에 눌림을 주고 바로 상승이 나오더라. 여기 눌림 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3,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로 고점을 도전할 확률이 있는 종목이다. 세원은 세력주예요. 세력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30%는 각오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DA 테크놀로지. DA 테크놀로지가 매출액은 꾸준히 늘던 회사인데 갑자기 줄었어요. 그 작년에 적자를 많이 봤는데 부채 비율은 높지 않고, 노칭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자, 2차 전지. 자, 이거 볼게요. 요런 하락 추세를 여기서 끝냈어요. 여기서 끝내고 요런 추세로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왔고 요런 추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끝 지점에서 여기서 못 뚫고 이제 뚫었어요. 그죠? 뚫었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전고점 6,900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요런 라인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구나. 근데 사실 요런 데 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요런 라인에서 저항이나 또는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2200억 터졌습니다. 2200억.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터졌습니다. 눌림 오면 잡고 한 6개월 3개월 들고 있으면 큰 수익이 저는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DA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센트럴모텍은 여러 번 리뷰했던 종목이죠. 여기 매집이 들어왔었고 단기 추세로 봤을 때 돌렸다. 그죠? 나 이제 갈 거야, 나 이제 적어도 더 이상 하락은 안 할 거야 라는 이제 사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쌍바닥 이렇게 이쁘게 찍었고 반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신전자, 이건 뭐 EMI 차폐인데, 이 전기차가 상용화 되면 EMI 차폐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다. 뭐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면 EMI 차폐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리포트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런 추세예요. 요런 추세. 여기서도 이제 저항이 나왔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전고점이 요런 라인이죠. 여기서 뚫어준 전고점이, 자,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혹은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거래대금을 봐야겠죠. 조정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없으면 이거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도 있겠다. 한 번, 두 번, 3, 4번이죠. 물량 체크 한번 했어요. 자, 이제 상신전자도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은 단기 추세는 한번 뚫어줬었다. 여기서 눌림 이쁘게 받고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신 시스템도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이렇게 그어볼게요. 여기서 그어도 돼요. 여기서 그어서 이렇게 가보면 이제 추세를 돌렸죠. 이날 430억 거래대금 터지면서 추세 돌렸고, 그 다음날 1000억, 그리고 거래대금 없이 조정받고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에 2400억 터지면서 뚫었습니다. 그죠? 이 앞에 있는 몸통
저항 라인이 여기에요. 6215원. 6215원을 뚫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눌림을 준다면 요런 영역에서 거래대금 없이 조정받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관심 종목으로 두는 거고, 우리산업도 추세를 돌렸죠. 이렇게. 그리고 조정을 잘 받고 있어요. 요런 고점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으면 다시 한번 요런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매지봉이었다면 이 매지봉의 윗꼬리 부분까지는 올라가더라. 쌍바닥 이쁘게 찍었죠. 한 번, 두 번, 그죠? 그리고 아래쪽 추세선을 그려보면 원래 요런 추세였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추세 이탈 영역이었던 거고, 추세 이탈 영역 올라가던 종목이 추세 이탈한 다음에 다시 회복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본 추세로 올라오더라. 이제 그런 걸 기대해보고 관심 종목으로 두는 거죠. 선을 쭉쭉쭉 그어 놓으세요. 쭉쭉쭉 그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삼진 LND도 단기 추세선은 돌렸어요. 단기 추세는 돌렸고 쌍바닥을 찍었죠. 쌍바닥 찍고, 자, 요런 고점 라인, 전 고점 라인에서 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일단 들어왔어요. 700억, 850억, 거의 15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음봉, 양봉이 이렇게 삐죽삐죽 하는 거는 이제 매집이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추세선을 또 길게 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거의 10년 동안, 16년 동안 쭉 흘렀고, 여기 요런 고점 라인들, 갇혀있던 고점 라인을 이때 뚫었어요. 이때 뚫어놓고 코로나 하락을 맞고 바로 반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영역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좀 쉬고 있긴 한데, 기존 추세는 요 추세였어요. 요 추세,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모았고 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바꿨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데이웨이텍도 볼게요. 자, 멀리서부터 보면 요런 하락 추세를 여기에서 돌렸죠. 여기에서 돌리고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상승,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지, 그리고 반등한 다음에 눌림 주고 그 부분에서 지지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 잘 들고 있었으면 이제 80%,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또 슈팅을 주고 나서 여길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에 이 트렌드 안에 갇혀 있다가 이때 빵 하고 들어 올렸어요. 그죠? 그리고 조정 주고 이전 고점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죠. 지지, 상승. 우리가 요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해야 돼요. 요런 종목들, 그 다음에 요런 구역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추세 이탈했다가 쌍바닥 찍고 본궤도로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승이 좀 과하게 많이 나온 영역이다. 하지만 이제 전고를 다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상승 DNA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여기도 이런 조정 한번 받았네요. 쭉 빼고 올라갔네요.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베스트는 기존 고점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지점까지 조정을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팔로우업 하다가 타점이 맞으면 이제 매수, 분할 매수. 그다음에 대원화성은 이제 리비안의 그 친환경 시트, 직물 시트를 공급한다, 납품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종목도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이 나왔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2015년부터 이렇게 갇혀있던 라인을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이제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이런 신호들, 이 믿을만하다.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믿을만하다. 이런 하락 추세에서 1년선이 하방을 보고 있는 데서 나오는 사인은 무시하고 상방을 보고 있을 때 나오는 사인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 뭐 이런 라인에서도 정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보시면 1년선, 볼린저 밴드 1년 상단선을 뚫어주고 나서 대시세가 나옵니다. 그죠? 뚫어주고 대시세. 그죠? 여기도 이런 전고점 라인 뚫어주고 대시세. 그죠? 자, 일단은 지금 요런 라인 2015년도에 찍었던 최고점 라인을 4,190원, 4,200원을 강하게 뚫어주고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된 매물들을 다 먹고 올렸다.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다. 강한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염두해 두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비스도 볼까요? 자비스도 자, 이런 상승 추세가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잠깐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을 했고, 이게 단기 추세선을 봐도 돌렸죠. 돌리고 나서 조정 잘 받고 추가적인 상승. 그죠? 자비스도 상승의 힘이 굉장히 좋다. 1,400억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 주가가 잘 지켜지고 있다. 그 다음에 PHA도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2013년에 고점을 찍고 하락 트렌드였는데, 이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자금이 들어왔어요.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거래대금 빵 터졌죠. 이때 480억,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1년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눌림 받고 추가적인 상승. 그럼 이게 상단 트렌드를 그려보면 요런 추세선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종목을 여기를 안전하게 내가 넘어주는 순간에 매수에 가담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도 되고, 나는 이 거래대금을 믿겠다, 370억 거래대금을 믿고 지금부터 음봉 나오면 매수를 해가지고 요런 고점 라인 뚫어주려고 할 때 스위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타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른손은 자, 볼게요. 요렇게 요 부분만 보면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요런 급락 트렌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락의 각도가 낮아졌죠. 그러면 다시 맨 앞에 있는 고점에서 그 다음 고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어보면 요 지점이 이제 추세가 바뀌는 지점이었어요. 그죠? 추세가 바뀌었고 이 고점 라인을 한번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오니까 주가가 안 내리고 가다가 추가적인 상승. 이런 DNA가 있는 종목이더라. 그럼 다시 트렌드를 그려봤더니 여기가 변곡점이었고, 다시 한번 쭉 빼고 골파기 한번 나왔죠. 계곡 쭉, 그 다음에 쌍바닥
반등, 지지, 급등. 그죠? 여기가 타점이 될 수 있겠다. 여기만 잘 지켜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급등 DNA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오래 들고 가봐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이미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추세가 바뀐 게 보이죠? 이런 고점 라인도 한번 뚫어줬어요. 여기 한번 물량 테스트가 들어왔었고 1500억 거래대금 터졌고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거래대금 없이 음봉으로 빠진다면 대응해 볼만 하다. 다 비슷합니다. 버키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제 막 전고점을 뚫어주고 요런 영역 물량을 다 받아먹고 올린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요런 고점이죠. 여기까지 물량을 이제 소화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야 될 영역이 요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하는 거는 본인의 경험이겠죠. 자, 이런 영역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잡아볼만 하다. 그러니까 10월 6일에 한번 잡아볼만 했던 영역인 거죠. 전 요날 이제 단타를 좀 쳤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대응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계속 그려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가 변곡점이었구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가 변곡점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있고, 요런 고점 라인을 뚫어줬구나.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K 컨텐츠가 워낙 강하니까. 근데 재수 없이 빠지면 이런 데까지 급락할 수도 있겠구나. 거래대금이 지금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워낙 미친 시장이기 때문에. 자, 요런 데 지지 잡고 대응을 해보자. 덱스터도 볼까요? 자, 덱스터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제 여기 상장 최고가를 이제 넘겨줬어요. 그죠? 여기서 잘 지지가 나온다면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그 기간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이게 여기서 더 눌림을 주고 요런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뚫어줄 때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단 조건은 거래대금 없이 요런 조정을 받을 때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CJ ENM 볼게요. CJ ENM은 2013년도의 고점으로 요런 하락 채널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갇혀 있었고, 만약 지금 이런 하락 트렌드를 뚫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한 상승 채널로 바뀐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채널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 본 채널이 요 채널입니다. 요 상승 채널이고, 복귀한다면 요 위까지 봐도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마진이 있습니다. 30%. 그리고 나서 이제 업앤다운 하면서 상승으로 가겠죠. 지금 한국은 뭐 엔터테인먼트, 뭐 컨텐츠 전부 다 지금 전성기가 왔기 때문에 쉽게 자금이 빠져나가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요런 하락 트렌드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상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추세가 바뀌었다.
여기서 이쁜 눌림이 나오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 분할 매수로 대응했을 경우에 요런 상승 트렌드가 있다. 요런 상승 트렌드 위로 먹을 게 꽤 많이 있다.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잖아요. 수급이 좋아서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볼까요? 하나투자증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자, 엄청 대시세가 있던 종목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런 라인으로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하락 채널에 갇혀 있었고, 그 밑에 하락 채널이 하나 더 있어요. 요런 라인, 그죠? 요런 라인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보니까 보이죠? 여기 그죠? 여기를 뚫어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종목은 오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호재가 뭐냐? 투자를 엄청 잘 해놨죠. 두나무 상장했을 때 차익이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밸류 측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쌍바닥을 찍었고 적어도 추세는 바꿨다. 요런 하락 트렌드 하나 둘, 여긴 안 닿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정고점 뚫어주면서 이제 상승 채널로 완벽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상승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컬리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컬리 시장 가치가 지금 2조가 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50억을 초기 시드로 50억을 투자했거든요. 지금 회사 가치가 그때 당시에 비하면 1000배 이상 커졌거든요. 그러면 그 컬리에 50억 투자한 게 지금 얼마의 가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회사의 주가는 매우 저렴하다.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익이라 할지라도 CD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수익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운용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하락 추세를 그려보면 요런 추세죠. 요런 추세도 되고요. 요런 데 닫고 올라가고 잠깐 이탈했다가 복귀하고 그런 데 지지받고 있죠. 이렇게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컬리가 곧 아마 상장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왜 강한 종목이냐면 올라간 각도에 비해서 하락이 굉장히 조금 나왔어요. 거기다 이거 무상증자까지 한 종목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정고점을 뚫어주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파동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기대할 만한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하락 채널도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확인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할 게 별로 없다. 만약에 이런 이탈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이탈 나오면 더 산다는 생각으로 매수해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지금 시장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IPO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비슷한 차트죠. 두나무 투자사. 그 다음에 현대해상은 제가 포스팅을 한번 했던 종목인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손보사다. 그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요런 하락 트렌드가 위에 하나 있어요.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하락 트렌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런 하락 트렌드가 있네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상승 트렌드를 그려보면 요런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뺐다 갈 수도 있는데 안 빼고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무시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럼 요런 트렌드를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니까 음봉 나오면 요런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에서 매도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북주 아난티 차트 굉장히 좋습니다. 정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줬고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쭉 파면서 이런 하락 트렌드에 맞는다 하더라도 저는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진짜 문재인 정권에서 퇴임 전에 진짜 뭔가를 도장을 찍고 물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고점을 뚫어줬고 지지가 나오고 있다. 하락 트렌드를 그려봤을 때 이런 리스크는 좀 있지만 이거는 먹을 거 생각하면 큰 리스크는 아니다. 장기적인 하락을 돌렸죠. 요런 하락도 돌렸고 요런 하락 트렌드도 돌렸어요. 그죠? 요런 하락 트렌드도 여기서 변곡점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상승 트렌드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여기까지 떨어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별거 아니다. 마이너스 한 15% 20% 정도 되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다.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원도 차트가 굉장히 좋고요. 저는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놨는데 요런 하단 추세까지 조정이 오면 좀 담아보자. 그 다음에 일신석재도 마찬가지. 일신석재도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 올리고 조정 나오면 쭉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늘어지다가 결국엔 이 결국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 다 매집으로 봐야죠. 매집. 상승 다 반납하고, 상승 다 반납하고, 상승 다 반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코데지 컴바인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요런 것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인디에프도 실적이 좋지 않긴 하지만 제일 바닥에 있죠. 대북주 중에 제일 바닥에 있는 종목 해볼만 하다. 요런 하락 트렌드 끝내고 요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요런 영역이 오면 분할 매수 해봐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PNT는 이제 고점에서 놀고 있어요. 고가놀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그려놨는데 여기까지 안 주고 올라갈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너무 고점이어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상승 추세를 뚫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평가된 회사,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려보면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W게임도 이거 제가 진지하게 그려놨던 추세인데 제가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요런 하락 채널 안에, 이 하락 채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정 구간인 거죠. 조정 구간. 그러면 이제 N자형 상승 이렇게 지금 게임주들이 다 좋아요. W게임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게임주 얘기 나왔으니까 플레이위드도 봐야겠죠. 플레이위드도 볼게요.
자, 요런 하락 채널을 끝냈고 요런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낙폭 과대 개미 털기 영역인 거고, 매집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이런 데서 더 터졌죠.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추세선을 그려보면 요런 추세가 하나 있고 요런 추세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점을 여기서 한번 높여줬네요.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돌렸다고 가정하에 요런 이제 상승 트렌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런 상승 트렌드. 그죠? 그럼 다시 다 지운 다음에 볼게요. 자, 다시 보면 요런 상승 트렌드가 있고 여기는 추세 이탈한 영역이다. 추세 이탈했다가 본 궤도로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미 이 조정 기간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죠? 조정 기간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이 정고점까지 바라봐도 되겠다. 이런 상승이 나올 때 나오는 거래대금보다 이런 매집들이 훨씬 컸죠. 그리고 지금 매동을 보면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기간 외국인 순매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상승 추세로 빠르게 복귀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길게 보면서 위 꼭지점, 아래 꼭지점을 그려보면 단기 추세, 장기 추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꼭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 1년선이 위로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런 지표들 상승 추세에 있을 때 혹은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쭉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그 횡보하는 장이 있을 때 요런 화살표가 뜨면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끝냈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 또 방송 켜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